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ASP.NET Core, 즉 서버 측 기술은 ASP.NET Core 1.0을 사용하고요. 클라이언트 측 기술은 이제 Angular 2를 사용하는 ASP.NET Core와 Angular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 건 요거예요. 광고예요, 광고. 예, 요거. 하나의 사이트예요. 예를 들면 요만큼 기능을 제가 Angular 툴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링크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지는요. 현재 페이지는 jQuery도 사용돼서 요만큼 기능은 jQuery를 사용해서 출력해 본 거고요. 요만큼 기능은 요만큼 리스트 기능은 AngularJS 즉 Angular 1.0이겠죠. Angular 1.5를 사용해서 1.x 버전을 사용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즉 하나의 페이지에 얘는 앵귤러 2를 사용해서 한번 출력해 봤고요. 요만큼 기능은 jQuery를 사용해서 한번 출력해 봤고요. 요만큼은 앵귤러 1.x 버전을 사용해서 출력을 한번 시켜 봤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 근데 이 이제 기본 메인 데이터를 받아오는 페이지는 뭐를 사용해서 ASP.NET Core 1.0을 사용하고요. 서버 측 기술은 ASP.NET Core 1.0을 사용하고요. 클라이언트 측 기술은 요만큼은 그냥 제가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앵귤러 2를 한번 사용해 본 거고 요만큼은 jQuery로. 근데 요거는 뭐 제가 미리 만들어 온 거니까 놔두고요. 요거 간단하게 특정한 이제 ASP.NET Core의 특정한 페이지에 뭐만 이제 이미지 태그하고 이제 앵귤러 2를 사용해서 앵귤러를 로드 시켜서 하나의 간단한 기능을 출력시켜 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일반적인 그 ASP.NET Core로 만들어져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P.NET Core로 만들어 놓은 웹 애플리케이션 하나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이트랑 동일한 모양입니다. 자, 실행이 되면요. 이미 이 사이트에는 jQuery하고 잠깐만요. 리프레시. 이미 이 사이트에는 jQuery하고 앵귤러가 로드가 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jQuery하고 앵귤러가 로드되어 있는 사이트에 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앵귤러 2를 하나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트는 준비되어 있고요. ASP.NET Core용 웹 애플리케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다가 뭐를 앵귤러 2 이제 즉 ASP.NET Core에다가 앵귤러 2를 뭐 이제 그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ngular.io 사이트에 다시 왔습니다. get started에 이제 quick start에 가세요. 일반적인 그 이제 퀵 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 실행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최소한의 그냥 ASP.NET Core에서 그냥 서버 측 기술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굳이 앵귤러 2에서 제공해주는 퀵스타트에서 제공해주는 뭐 라이트 서버 같은 거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측 기술은 이미 이제 ASP.NET Core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측 기술 필요한 것만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가져다 놓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패키지.json 파일에다가요. 관련된 노드 모듈을 가져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패키지.json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들어가세요. 현재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잠깐만요. 프로젝트 루트에 패키지.json 파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pm을 검색을 하도록 하죠. npm. 자, 그러면 npm 구성 파일, 즉 그 package.json 파일을 다운로드, 네, 설치를 해주고요. 아니면 그냥 json 파일 선택해 놓고요. package.json으로 이름 바꿔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package.json 파일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package.json 파일이 프로젝트 루트에 어디 있죠? package.json 파일 왜 눈에 안 보이죠? 저장. 프로젝트 선택해놓고 모든 파일 표시 일단 하고요. package.json 파일을 이렇게 하나 추가를 했고요. package.json 파일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웹브라우저 잠깐 열어보면요. 두 번째 필요한 게 타입스크립트 config 파일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타입스크립트 config 파일을 역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 전에 패키지 스타 제이슨 파일에서는 뭐 이제 라이트 서버 뭐 얘네들 다 이제 다 필요 없고요. 뭐만 디펜던시 쪽에 디펜던시 섹션 쪽에 부트스트랩도 이미 이제 있으니까 뭐만 앵귤러 2까지 이 정도까지만 카피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카피를 하고요.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현재 노드 모듈에는 아무런 폴더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역시 종속성 쪽에 npm 쪽에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dev 디펜던시 말고 디펜던시 쪽에다가 자 가져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펜던시 쪽에다가 폰트 좀 줄이고요. 그래서 디펜던시 쪽에다가 커먼 컴파일부터 어디까지 좋은 다음에 앵귤러2 인메모리 API 요만큼을 디펜던시 섹션 어디 패키지 스타 제이슨 파일의 디펜던시 섹션에다가 요만큼을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에이스펜 코어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하는 순간에 땡겨오겠죠. 저장 npm 인스톨 해주겠죠. 저장하면 땡겨옵니다. 복원 중 점점점 그러면 앵귤러 2부터 앵귤러 2 인메모리 웹 API까지 npm으로 땡겨오고 있고요. 그래서 복원 중 점점점 뜨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npm 인스톨로 했을 때 요만큼을 가져다가 ASP.NET Core 1.0 프로젝트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거죠. 완료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앵귤러 2서부터 존JS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앵귤러 관련된 기능과 노드 패키지 매니저. 자, 그리고 이제 잠깐 보면 노드 모듈스 폴더에 보면 이제 관련된 폴더에 앵귤러 2에 코어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와서 이제 노드 모듈스 폴더가 여기에 제 프로젝트의 루트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담당하는 게 이제 패키지 스타 제이슨 파일이라는 거죠. 예, 패키지 스타 제이슨 파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패키지 다 제이슨 파일에서 이제 관련된 노드 모듈들을 가져다가 넣어놨고요.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로 이제 필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타입스크립트 config 파일이네요. 타입스크립트 ts config 파일이 있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서 다시 프로젝트 루트에 가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자.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바로 보이네요. 타입스크립트 제이슨 구성 파일 왜 두 개가 보이죠? 뭐 상관없는데 똑같은 건데 어쨌든 tsconfig.json 파일 하나 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루트에 추가를 하고요.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드 모듈하고 월드와이드 웹 루트에 있는 것은 컴파일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요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를 일단 사용할 거냐면 tsconfig 파일 요거에 있는 걸 사용할 텐데요. 이걸 그대로 다 사용하면 될까요? 예, 요만큼 컴파일러 옵션 쪽만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러 옵션 쪽 있잖아요. exclude 쪽은 놔두고요. 컴파일러 옵션 쪽만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요만큼만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자, 다음에 다시 웹브라우저로 돌아와서 타이핑 스타 제이슨 파일을 만들으라고 하네요. 얘는 따로 없으니까 여기 와서 프로젝트의 루트에 가서 그냥 프로젝트 루트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루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A 제이슨 파일을 하나 선택하고요. 제이슨 파일의 이름은 타이핑 스타 제이슨 파일로 이름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타이핑 스타 제이슨 파일에 얘는 카피. 그러고 나서 컨트롤 A, 컨트롤 V 저장. 이렇게 타이핑 스타 제이슨 파일을 하나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핑 스타 제이슨 파일은요. 다시 웹에 가서 타이핑 스타 제이슨 파일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타이핑 인스톨 명령어를 실행시켜서
npm run typing install 명령을 통해서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가서 현재 프로젝트를 탐색기에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를요. 제가 현재 프로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어디 갔죠? 제가 확장 기능 요거는 이 컴퓨터에는 설치 안 해놨구나. 그래서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열기가 없는데요. 잠깐 파일 탐색기에서 열고 현재 폴더를 이제 그 명령 프롬프트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폴더를 제가 명령 프롬프트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넷노트라는 이름의 폴더 들어왔고요. 현재는 타이핑스라는 이름의 폴더 없잖아요. 그러면 npm run typings install 명령을 통해서 타이핑스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그래서 타이핑스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났네요. 타이핑스 타이핑의 install 명령을 통해서 엔터. 네, 됐고요. 타이핑스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3개 정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3개 폴더가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폴더를 typings.json 어디 갔어요? 네, 타이핑스 인스톨 명령을 통해서 현재 폴더에서 이제 요거 typings.json 파일을 바탕으로 요거 파일 만들어 줬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가서 네 번째 스크립트 파일이 system.js.config 파일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읽어오는 쪽 코드니까 얘는 카피를 해서요. 이제 프로젝트에 가서 얘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 그 프로젝트 루트에 이제 실제 웹사이트 루트 폴더인 월드와이드 웹 루트 폴더에 앱이라는 이름의 폴더에다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앱 폴더에는 뭐 제가 따로 이제 그 앵귤러를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앱 단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이거를 그냥 여기 루트에다 풀어놔도 되는데요. 그냥 앱에다가 서브 폴더 하나 만들어서 넣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가의 새로운 폴더. 그래서 앵귤러 2라는 이름의 폴더에다 모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앵귤러 2라는 이름의 폴더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름은 systemjs.config.js라는 이름으로 네 번째 파일 만들어 주고요. 이거는 그대로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js.config 파일 그대로 카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을 붙여넣기. 일단 저장. 자, 그러면 system.js config 파일 잠깐 두고요. 또 다시 웹브라우저로 들어가서 퀵스타트 쭉 여기까지 4개 파일 만들었고요. npm 인스톨 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해준 거고요. 타이핑 스타일 인스톨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앱 폴더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앱 폴더에 여기다가 이제 앱 폴더에다가 ts 모듈 타입스크립트 모듈 넣었는데요. 저는 그냥 앵귤러 2라고 해놓고요. 앵귤러 2에는 그냥 순수하게 여기는 웹 영역은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오고 이제 얘네들 요거 app.module.t 이제 타입스크립트 파일은 어차피 변환되면 JS 파일로 변환되잖아요. 근데 요 이름으로 일단 타입스크립트 파일 만드는 거는 저기다 만들지 않고요. 그냥 프로젝트 루트에다가 월드 와이드 웹 루트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프로젝트 루트에다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 파일은 여기다 만들고요. 대신 타입스크립트 파일에 대한 변환된 파일, 이제 컴파일된 파일은 저쪽으로 이제 여기 앵귤러 2 폴더로 이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S.NET 코어 프로젝트의 루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폴더 이름은 애플리케이션의 약자 앱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고 나서 앵귤러 2라는 폴더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여기다 일단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타입스크립트 파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파일 하나 추가하고요.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app.modules.ts라는 이름으로 타입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타입스크립트 파일은 기본적으로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컴파일 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냥 이제 같은 경로에 만들어집니다. 즉 app.modules.ts 파일이 자동으로 이제 빌드돼서 app.modules.js 이제 JS 파일로 자동으로 빌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안 하고요. 제가 어디로 넘겨줄 거냐면 저 위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넘겨줄 거냐면 여기 앵귤러 2 폴더로 요거 이제 TS 파일은 그냥 그 프로젝트 루트에다 놔두고요. TS 파일은 여기 놔두고요. JS 파일은 어디로? 요 앵귤러 2 요거 systemjs.config.js랑 같은 경로로 얘는 이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을 써도 되겠지만 타입스크립트 config 어디에 가서 TS config 파일에서 타입스크립트 config 파일을 약간 이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이고요. 기본 놔두고 자 여기다가 루트 디렉터리를요. 루트 dir을요. 프로젝트 루트에 있는 앱이란 폴더고요. 루트 디렉터리는요. 이제 여기 있는 그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변환시켰을 때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 아웃풋 디렉터리는 어디로? 저 위에 있는 월드와이드 웹 루트 안에 있는 앱 폴더 안에 있는 앵귤러 2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어떻게 해라? 그 여기로 이제 JS 파일을 여기다 저장을 시켜라. 이렇게 아웃풋 디렉터리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내리고요. 컴파일 온 세이브 명령어를 true로 해가지고요.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하자마자 바로 JS 파일을 컴파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노드 모듈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ww 루트 안에다가 제가 노드 모듈스를 카피를 할 건데요. 얘네들 폴더 안에 있는 거는 쓰지 말자 해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웹 루트 폴더 안에다가 노드 모듈스는 카피할 건데 물론 요거는 카피하는 것보다는 걸프를 사용해서 걸프 또는 그런트를 사용해서 또는 이제 번들러라고 하죠. 번들러 앤 미니파이어라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적용해주는 기능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그거는 요거 있죠. 그래서 번들 컴피그다 제이슨 파일을 건드려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게 해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뭐 기본으로 이렇게 놓고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요. 타입 이제 ts config 파일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앱 폴더에서 열로 결과 파일을 그래서 제가 얘를 삭제를 하고요. 같은 게 이제 app.module.ts 파일이잖아요. 여기서 얘를 저장을 해요. 그러면 어디로 저장돼요? 이제 ts 파일은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원본 파일. 근데 실제 실행하는 이제 TS 파일은 언제든지 JS 파일로 변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환되는 건 어디에 가서 월드와이드 웹 루트의 앱 폴더에 app.modules. 이제 module.js 파일로 이렇게 변환돼서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맞죠? 이런 식으로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는 이제 볼 필요 없는 거니까 얘는 인클루드만 시켜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 app.modules.ts 파일이 여기에 들어온다. 자 그러면 이제 app.modules.ts 파일은 얘는 카피하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그러면 이제 노드 모듈인데요. 여기서 이제 노드 모듈을 그냥 프로젝트 루트에 있는 소스에 들어있는데 얘를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해서 어디에다가 이제 그 월드와이드 루트에다가도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걸프, 그런트, 번들러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걸 사용해서 필요한 것만 가져다 넣어놔도 되는데요. 일단은 그냥 노드 모듈을 이제 웹사이트 루트에다가 다 가져다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꽤 크던데. 역시 응답 없으면 뜨네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요. 가져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웹사이트 루트니까 여기 월드와이드 웹 루트에 노드 모듈도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얘와 얘가 중복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필요한 것만 노드 모듈스에서 읽어다가 라이브러리 폴더 읽고 라이브러리 폴더를 인클루드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걸프, 그런트, 번들링? 뭔지 어쨌든 걸프라든가 그런트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app.modules.ts 파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어디다다다다다 그래서 이번엔 app.component.ts 파일 만들어라. 예, 타입스크립트 파일 카피 해서 여기다가 만들고 컴파일 된 건 저 위쪽으로 가고 그래서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이번에는 component.ts 파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코드는 너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저장 실제 작업할 부분은 우리가 이제 component.ts 파일이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카피돼요? 여기로 가서 카피가 되네요. 이렇게 와서 맞죠? 이렇게 자 component.ts 파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p.modules.ts 파일을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하네요. 잠깐 근데 왜 저걸 먼저 중간에 한번 만들었고 이걸 또 바꾸라고 하죠? 요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다시요. app.modules.ts 파일을 다시 Ctrl A, Ctrl V 저장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다시 컴파일 시켜주도록 다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앱에다가 main.ts 파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은 main.ts로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타입스크립트 파일 ts 파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in.ts라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카피해 와야 되겠죠? 카피. 도대체 제가 헬로월드 수준으로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이제 언젠가는 이거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앵귤러 베이스 뭐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작업 하는 거고요. 다시 저장. 그래서 main.ts 파일 만들었고요. 그럼 main.js 파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페이지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main.ts 파일까지 만들었고요. index.html 페이지를 만들어서 만큼을 복사해서 넣으면 되는데요. 우리는 인덱스 페이지가 아니라 월드와이드 웹 루트, 이제 웹사이트, 웹 프로젝트 루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자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요. 그냥 앵귤러 인덱스는 안 되고 앵귤러 2라고 이제 루트에다가 페이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카피 코드 그대로 카피해서 전체 붙여넣기 하고요. 중요한 거는 경로를 여기 웹사이트 루트에 노드 모듈 수니까 요만큼을 제가 경로를 슬래시에서 웹사이트 루트에서부터 들어오는 거고요. 요 경로는 제가 바꿔놨죠. system.js.config 파일은 제가 어디다 넣어놨어요? 여기 이제 여기 앱 앵귤러 2 폴더니까 슬래시 앱 슬래시 앵귤러 2의 system.js로 이렇게 넣어놨죠. 이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my 앱으로 기본값이 현재까지는 기본값이니까요. 요만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현재 페이지를 현재 프로젝트 실행시키고 angular2.html 페이지를 요청을 해보면 되겠죠.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로딩 새로 고침. 잘못됐다. 예. 제가 뭐 잘못했죠? 경로 안 바꾼 게 뭐 있죠? 요거. system.js.config 파일도 경로 안 바꿨죠? 예, 지금 얘네들 경로 바꾼 것처럼 system.js.config 파일에 가서요. 노드 모듈스는 현재 폴더가 아니라 이렇게 루트서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앱 폴더는 여기가 아니라 제가 앵귤러 TW 앵귤러 2로 잡아놨죠. 예, 이렇게 요 두 개 경로를 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다시 웹브라우저 열고 새로 고침. 이제 뜨네요. 예. 일단은 마이 퍼스트 앵귤러 앱 이거 띄우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지금 어디 위에 올라간 거예요? ASP.NET 코어 위에 올라간 헬로 월드입니다. 자, 그러면요.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왔는데 일단 여기다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다 올리겠다. 얘를 ASP.NET 그 페이지 ASP.NET 페이지에다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됐고요. 어디로 갈 거냐면 쭉 가서 일단은 앵귤러 2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에 ASP.NET Core MVC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레이아웃 페이지 가서요.
마스터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에 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 쉐어드 폴더에 언더스코어 레이아웃.cs html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기본적으로 jQuery, 부트스트랩, 앵귤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앵귤러 제가 여기 나왔구나. 이번엔 앵귤러 2까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그냥 제가 뭐 이 사이트는 뭐 데모용 사이트니까 jQuery, 부트스트랩, 앵귤러, 앵귤러 2 다 여기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는 뭘 가져와야 돼요? 아까 그 인덱스 페이지 만든 거 어디죠? 인덱스 페이지 만든 거. 앵귤러 2 페이지 만든 거. 잠깐 보면 여기서 얘 말고 얘는 이제 이제 디폴트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에서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 읽어와야 될 게 스타일 같은 건 필요 없고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읽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경로 잘 확인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복사를 해서 다시 어디로 갔어? 다시 레이아웃 페이지에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 요만큼을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을요. 제가 요만큼. 그래서 앵귤러 2.0, 앵귤러 2 관련된 기능들을 여기 아예 이제 웹사이트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사용되는 레이아웃 페이지에다 가져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그냥 로컬에 있는 거 읽어오는 게 아니라 그 실제 애저에다 배포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CDN을 사용해도 되겠죠. 뭐 그렇게 나중에 바꾸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다가 가져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2 라이브러리 이렇게 일단은 노트만 하나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아웃 페이지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페이지가 아니라 어디로 실제로 이제 요거가 실행되는 얘가 실행되는 영역은 어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페이지에 뭐 앱 쪽이잖아요. 앱 앵귤러 2에 보면 요거잖아요. 마이 앱이라는 이름의 이제 태그를 사용해서 호출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에서 제가 이제 웹사이트 루트 홈 뷰스 폴더의 홈의 인덱스 페이지가 여기가 제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니까 여기에 가서 여기에 와서 앵귤러 카루셀 그 다음에 공지사항 출력하는 거 여기는 공지사항 5개, 3개인가요? 3개씩인가요? 공지사항 5개, 자유 게시판 5개 출력하고요. 여기는 태그 헬퍼로 공지사항 5개, 여기서 자유 게시판 5개 출력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출력하고인데 자 최근 글 리스트하고 최근 글 리스트가 요쯤에다 넣자. 요쯤에다가 붙여넣기. 예,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예, 됐어요. 자, 그러면 뭐 특별하게 경로가 깨질 만한 게 있나요? 레이아웃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잠깐만요. 레이아웃 페이지 잠깐 가세요. 레이아웃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됐는데 프로젝트 루트니까 여기는 CS HTML 페이지 ASP.NET 코어 영역이니까 틸드 슬래시로 프로젝트 루트에 있는 이걸로 바꿔줘도 전혀 문제 없겠죠. 그냥 놔둬도 되고 이렇게.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경로가 바뀌어도 이제 그 경로 프로젝트 루트 경로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경로 됐고 index.cs html 페이지에 적당한 부분에 my app 리스트를 출력했고요. 된 것 같네요. 됐어요. 그래서 현재 페이지에는 앵귤러도 들어가 있고 jQuery도 들어가 있고 앵귤러 2까지도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죠. 한 개 페이지. 자, 그러면 됐고요. 현재 프로젝트를 시작 프로젝트로 잡고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앵귤러 2 어디 있죠? 앵귤러 2 얘는 잘 실행이 되잖아요. 어디 있어요? 어디? 여기 있죠. 예, 앵귤러 2는 잘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 프로젝트로 잡고 이제 앵귤러 2가 아니라 어디로 메인 페이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이 됐고요. 여기에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에 이제 앵귤러 2.html 페이지는 HTML 페이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어디에다가 인덱스 홈의 index.cs html 페이지. 그래서 홈에 슬래시 인덱스
이렇게 이제 홈 컨트롤러 인덱스 액션 메서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이제 와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요소 검사 해보면 여기 자리에 My First Angular App 그래서 My App 부분 여기 부분에 My First Angular App이라고 이제 요거 태그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요것만 바꾸러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디로 가서 다시 컴포넌트 쪽에 가서 app.component.typescript 파일 여기 부분을 이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다가 템플릿을 그 콧다운표 말고 백틱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백틱으로 바꾸고요. 줄 바꾸면서 멀티라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자, 여기 부분을 이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잖아요. 여기 부분에서 여기다 my first angular app 이거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 그래서 my second angular app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해줘야 되겠죠. 이제 새로 고침 해주면 이렇게 my second angular app 하고요. 이렇게 잘 되죠. 그래서 현재 페이지는 요거는 앵귤러 2라고 했어요. 여기 부분은 jQuery라고 했고요. 여기는 앵귤러라고 했죠.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제가 이거 강의 시작한 지. 자, 강의 시간 한 30분인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아이스크림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미지 SRC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미지 SRC는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alternate 텍스트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출력해 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는 제가 저의 일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요. 저장하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다시 가서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보면 어디 갔어요? 안 떠. 이미지가 없나 보다. 죄송합니다. 이미지가 이게 아니라, 예. 제가 이제 이미지스라는 그 프로젝트 루트에 이미지, 이제 그 월드와이드 웹 루트에 이미지스라는 이름의 폴더에 오늘이 2016-0923. 이미지 파일 하나 넣어놨어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그러면 이렇게 뜨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보니까 화면이 작으니까 굉장히 크게 보이는군요. 자, 그러면 div 태그를 사용해서 클래스는 부트스트랩의 가운데 정렬 텍스트 대시 센터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고요. 가운데 정렬 시켜주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 가운데 정렬됐죠? 자, 요거에다가 링크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태그에 href 하이퍼링크 레퍼런스에다가 열을 넣어주고 그냥 타겟은 언더스코어 얘는 뭔데 자꾸 떠있죠? 예, 이렇게 됐고 얘를 한 번 더 들여쓰기 예.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새로 고침. 자, 링크가 만들어지죠. 예,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만 해도 뭐 문제 없고요. 뭐 정적인 데이터니까요. 나중에 만약에 저런 거를 업데이트 한다라고 했을 때 따로 하기 위해서 요걸로 그냥 앱 컴포넌트 클래스 파일에다가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따로따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확장하기 위해서. 사이트 네임은 스트링에 사이트 이름은 요거를 사이트 이름으로 대체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고, 그럼 사이트 네임이라는 이름의 속성으로 이걸 대체해주고 싶다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바인딩 익스프레션인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두 개로 사용해 주시면 내용은 똑같죠. 내용은 요건 안 보이니까 이미지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다음에 이미지 URL은 역시 스트링이고 스트링은 생략 가능. 여기다 넣어놓고 이미지 URL을 요만큼을 나중에서 웹 API에서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DB에서 자동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은 일단 정적으로 넣어놓는 건데 이렇게 대체해 놓고요. 이미지 SRC 여기 부분도 이미지 URL로 바꿔주고 싶다. 그럼 img URL로 대체를 해주고요. 새로 고침.
내용 바뀌는 거 없잖아요. 내용 바뀌는 건 없잖아요. 예, 똑같이 실행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지 URL은 속성으로 돼 있으니까, 필드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제 원웨이 바인딩 왼쪽 대괄호라고 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URL을 바꿔라. 이것도 마찬가지겠고, 알트도 마찬가지고, 대괄호를 써도 되는데, 요 하나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하나 요걸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새로 고침. 네, 문제 없죠. 똑같이 출력되는 거니까. 그래서 SRC를 중괄호로 표현하든 이걸로 표현하든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ref 요것도 잘라내기 해서 예를 들면 사이트 URL은 여기다 넣어놓고 스트링 생략. 예. 자, 이렇게 넣어놓고 사이트 URL 어디 있어요? 예, 여기다가 역시 뭐 여러분들이 여기다 넣을까요? 중괄호 2개 써도 되고요. 여기다 사이트 URL을 넣어주자. 저장. 새로 고침. 예, 됐어요. 자, 된 것 같네요. 근데 사이트 만들 때 이렇게 이제 광고를 띄우는데요. 맨날 띄워놓으면 그렇잖아요. 예, 광고 띄워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2분의 1 확률로 짝수일 때만 출력하자. 예, 짝수일 때만 출력하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if문을 써가지고요. 스타 ng if 만약에 여기가 참이면 true면 true로 저장해놓고 이게 ng if에서 여기가 참이면 어떻게 해요? 매번 뜨는 거죠. 새로 고침할 때마다 뜨는 거고요. 처음 로드할 때마다 ng false 여기를 제가 false 거짓이다. 그러면 안 떠요. 이제 로딩은 뜨는데 하나 둘 셋 여기 부분에 로딩은 잠깐 떠요. 로딩 안 보이네요. 보이면 좋은데 로딩은 잠깐 뜰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인다라는 거죠. ngif에 따라서. 그럼 여기 ngif 구문에 따라서 여기가 true 여기의 결과 값이 참이면 여기 들어오는 값이 참이면 보여지는 거고 여기 이제 이 div 태그가 보여지는 거고 여기 부분이 보여지는 거고 ngif 여기가 false이면 여기가 안 보여지는 거고 예, 맞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아예 속선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is show 보여줄 거냐 말 거냐를 불리언으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냥 뭐 현재 시간 new date 가로고 닫고 현재 시간에서 초만 뽑아내겠습니다. 초만 뽑아낼게요. 현재 시간에서 초만 뽑아내서 그거를 2로 나눴을 때 그 값이 뭐와 같다면 0과 같다면 즉 짝수 초일 때는 참 짝수 초일 때는 참 홀수 초일 때는 거짓을 반환시켜주는 isshow라는 이름의 속성을 하나 만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로 isshow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isshow로 됐죠? 그러면 짝수일 때는 보이고 이제 짝수 초에 방문했을 때는 보이고 홀수 초에 방문했을 때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장. 그리고 새로 고침. 그래서 근데 제가 언제 모르잖아요. 짝수 초인가 보네요. 새로 고침. 짝수 초입니다. 어라? 잘못된가요? 잘못됐나요? 안 뜨죠. 예. 제가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 실행 시점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반반 확률이네요. 새로 고침할 때마다 안 보이고 또 이제 홀수초만 제가 건드리네. 약간 뜸들이고 뜸이 잘못 들였는데 제발 잠깐만요. 열받았어요. 이제 떴네요. 이렇게 어쨌든 의미는 그거잖아요. 맞겠죠. 예, 이렇게 제가 이제 새로 고침할 때마다 짝수일 때는 보이고 그 이제 초를 이제 현재 초에가 짝수일 때는 보이고 홀수일 때는 안 보이게 이렇게 한번 그냥 해봤고요. ng if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제 매번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배너를 보인다든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된 것 같습니다. 코드를 좀 더 미리 키워놓을 걸 그랬네요. 예, 이렇게. 자, 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단계가 역시 앵귤러 2는요 앵귤러 1에 비하면요
너무 그냥 앵귤러 1은 어때요? index.cs HTML 페이지. 앵귤러 1은 그냥 편하게 어디 있어요? 인덱스 말고 레이아웃 페이지 잠깐 보면 내가 이제 필요한 거 물론 이제 앵귤러도 앵귤러 라우트 앵귤러 뭐 여러 개 있겠지만 기본은 얘 하나만 인클루드 시켜놓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예, 굉장히 편한데요. 앵귤러 2는 기본으로 이제 로드되는 것도 많고요, 단계도 많고요, 타입스크립트로 개발하고 물론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개발하는 거 굉장히 편한 거죠. 예,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이제 어떤 단계가 많이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페이지에서 앵귤러 로드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부분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요거 앵귤러 2 있는 걸로 가져다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앱 이름에 얘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인크로드 시켜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헬로 월드 한 줄만 출력하는 거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인덱스 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어디있죠? 원하는 위치에서 여기 위치 요쯤의 위치에서 뭐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이제 앵귤러 2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컴포넌트를 여기 와서 로드를 시킨다는 거죠. 그게 위치가 웹브라우저로 보면 여기 위치라는 거죠. 여기 요만큼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 그래서 현재 페이지는 어쨌든 뭐 jQuery도 사용했고 뭐 이제 앵귤러 1, 앵귤러 2 뭐 이제 다 사용해서 하나의 어떤 기능들을 만드는 건데요.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어떤 건 오늘 ASP.NET 코어 위에 올라오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았던 기본적인 뼈대 위에서 새로 고침 잠깐만요 왜 안 떠? 뼈대 위에서 기본적인 뼈대 위에서 이렇게 앵귤러 2를 적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ASP.NET 코어로 그냥 여러분들이 ASP.NET 코어 1.0 웹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놓고요. 요 순서대로 따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패키지 스타 제이슨 파일 만들었죠. 그래서 패키지 스타 제이슨 파일이고요. 타입스크립트 컴피그, 그 다음에 타이핑 스타 제이슨 파일, 그리고 이제 타입스크립트 컴피그 파일에서 요 경로로 바꿨죠. 그래서 앱에서 실제 루트 디렉토리 앱에서 결과는 앵귤러 2로 이렇게 요로 저장되게.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그 일반 사용자가 보는 영역은 웹에 올라가는 영역은 여기 부분이잖아요. 여기 부분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에 올라가서 실행이 되는 영역이잖아요. 실제.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소스는 여기만 들어있는 거죠. 저만 갖고 있는 거고요. 실제 서비스하는 거는 타입스크립트가 변환된 소스만 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모듈이라든가 컴포넌트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HTML 페이지에서 한번 출력해 봤고요. 컴포넌트를 이제 레이아웃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인덱스 페이지, index.cs HTML 페이지, ASP.NET 코어 이제 메인 홈페이지에서 읽어다가 출력하는 것까지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ASP.NET 코어 1.0 위에 앵귤러 2를 올려서 서비스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혹시나 이제 긴 시간 동안에 이 강좌를 따라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ASP.NET 코어의 앵귤러 2 올리는 강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